안녕하세요, 박경숙입니다. 오늘은 그 신생아 반사 행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흔히들 반사하면 모로 반사는 다들 알고 계세요. 모로 반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놀래는 거, 이제 깜짝깜짝 이걸로 이제 알고 계시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 모로 반사보다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반사는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중요한 걸 두 개를 좀 찍어봤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욕구 있죠. 이거에 우리가 생존반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와야 되는 기본, 물론 이제 다른 원시반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대표적인 이 생존반사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호흡. 왜 호흡을 해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빨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빨고 삼키는 게 어떻게 보면 배를 채워주는 기본적인 뭐랄까 살아야 되는 거니까 먹어야지 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빨아야지 사는 거거든요. 이게 빨기 반사예요. 그래서 첫 단계 제가 교육했을 때도 그 빨기 반사의 중요성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눈 깜빡깜빡하는 거. 우리 눈 안 깜빡하면 어때? 뻑뻑하고. 근데 신생아이들은 눈물이 잘 없다 그랬죠. 사실은 요즘은 워낙 애들이 발달이 빨라가지고 가끔 눈물이 빨리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흔치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신생아들은 눈물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 서서히 발달되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깜빡깜빡 안 하는 거 하면 되게 불편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깜빡거리는 반사. 왜냐면 누워있다 보면 거의 하루 종일 누워있는 아이들인데, 누워있다 보면 먼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살아야 되는 그런 본능적인 걸로 깜빡하는 이게 이제 생존반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병원 가서 전체적인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시반사라는 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모로반사, 깜짝깜짝 놀래는 거. 근데 이게 깜짝깜짝 놀래다 보니까 어머니 제일 많이 해주는 게 있죠. 속삭이. 속삭이를 많이 해줘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거를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아이한테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를 일부러 깜짝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싸주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풀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빈스키 반사. 이제 바빈스키 반사는 들어는 봤는데 뭔지는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그쵸? 발바닥을 건드렸을 때 발이 이렇게 뒤로 쫙 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바빈스키 반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쥐는 반사. 쥐는 반사는 이렇게 꽉 쥐는 거 있죠. 손에. 이게 나중에는 내 거야 하면서 이제 인간이 갖고 와야 돼. 내 거야. 욕심이 있어야 돼, 사실은. 그러면서 약간 긴장성도 있어야 되는 거. 이게 긴장하면서 느끼는 신경이 자극이 되는 거고, 이게 다 결국에는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찾기 반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먹는 거거든요. 빨려고 먹는 거. 그게 우리가 해자기 반사라고 해요. 근원 반사라고 해요.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존 반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 제가 지금 인형을 갖고 왔는데, 해자기 반사, 근원 반사, 그러니까 루틴 반사라고 하거든요. 찾기 반사.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애기한테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자, 대부분 이렇게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죠? 배고파요. 뭘 찾고 있는데도 줘버려. 이게 호기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한 5개월 정도 되면 거의 소멸이 돼요. 그리고 3개월 정도 되면 서서히 감소되어 있어요. 왜? 이게 참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면, 신생아 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존재를 알려야 돼, 이렇게.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가 엄마 여기 있지롱? 엄마 나 여기 있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엄마들 다 뭐라고 생각해요? 배고파서. 그래서 계속 줘버려. 얘 배고픈 것 같아. 덜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아기들이 엄마도 여기 있지롱 이렇게 막 뭔가 호기심적으로 아기들이 자기를 표현하는데, 이 호기심을 다 먹는 걸로 아이를 다 잠재워버리는 거죠. 그게 나중에는 2차적으로 그 호기심을 억압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배고픈 반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걸 분명히 어머님들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무슨 반사다? 찾기 반사다. 찾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눈이 안 보이신 분들 어때요? 더듬대는 데잖아요. 왜? 내가 안 보이니까 알아서 피해 가세요. 그래서 지팡이면서 더듬더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안 보이니까 어때요? 더듬더듬
이게 해적이 반사, 찾기 반사, 근원 반사라는 거예요. 이게 생존 반사인 거죠. 그래서 깜빡거리고 찾고 빨고 호흡하는 거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가는 반사 중에 아주 기본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걷기 반사가 있어요. 걷기 반사는 이제 신생 아이들도요, 어깨를 딱 잡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영아 아이들은 더 강하죠. 세우면 본능적으로 딱 이걸 디뎌요. 애들도. 이게 나중에는 이 걷기 반사가 결국 잘 되어 있다는 거는 걷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쥐는 것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손가락을 딱 넣었을 때 꽉 쥐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쥐는 거죠. 쥐는 반사. 그래서 이런 반사들이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신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애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반사로 파악하라고 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사적인 게 잘 발달이 되면 결국에는 먹는 것들, 걷는 것들, 호기심, 손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업되면서 아기들 3개월 때 손발 협력도 강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식습관 이런 것들도 왜 이 기본적인 게 다 충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구강기라던가 엄마와 아기의 그 신뢰 불신감 첫 단계 공부했던 게 형성이 되고, 이 반사적인 게 충분히 이 아이들이 형성이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수유도 잘 될 수 있고 분유수유도 잘 될 수 있고 이수도 잘 쓸 수 있는 과정을 밟아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반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뒀고, 지금 보시면 아까 모로반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모로반사를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재우면서 쓰는 걸 뭐 땡땡 업이라고 하죠.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상품명은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렇게 갖고 재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기는 거. 뭔지 아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속삭이라도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모양으로 아기를 수면 교육한다고 재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거든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사실은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반사적인 거는 당연히 아기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눈으로 확인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자꾸 이거를 막아버리면 엄마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이런 모습들이 애들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깜짝 놀라면 그 깜짝 왜 놀랬는지, 아 이게 본능이구나. 본능적으로 우리가 깜짝 놀래는구나. 그러면 이 본능적으로 엄마가 심리적으로 좀 따뜻거려지면은 그 본능적인 게 없어져요. 근데 인위적으로 없애주는 거죠. 그쵸? 이런 도구를 썼던 것들은. 그러면 인위적으로 이거를 재워놓는 거는 결국에는 이 신경은 건드릴 수밖에 없어, 커가면서. 그러면 아기 때 다 건드려져 버려야지 나중에 6개월 때, 5개월 때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는데, 아기 때 다 이걸 막아놓은 상태에서 4개월 때 뒤집어야 되고 3개월 때 이제 막 조금씩 움직여야 되고 이랬을 때 이게 다시 건드려지는 거야, 신경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깊이 자야 되는 3, 4개월 때 깊이 자요, 안 자요? 깊이 잘 안 자요. 그래서 의외로 신생아 때 잠을 잘 잤던 애들이 커가면서 잠 못 자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이런 반사가 나중에 뒤늦게 터지니까. 아기 때 다 나타났던 것들을 어머님이 충분히 이거를 잡아가면서 노력하면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막아놓은 거야.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다 터지는 거예요. 뒤집기 못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아기 때부터 이게 신경이 막 건드려져가지고 내 몸에 깜짝 놀래도 괜찮구나 이런 걸 느꼈던 애들은 그냥 대수롭게 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놀래면 잠을 못 자라는 걸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뒤집힐 때 깜짝 놀리겠죠. 그래서 깊이 잘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아기의 반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적절하게 효율성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많이 자주 사용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생제도 아프면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 항생제 너무나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먹어도 효과가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이런 수면 이 도구라던가 아니면 속삭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기들한테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엄마가 충분히 다 해주고 너무 힘들 때 가끔 뭐 이렇게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있는데, 보면은 거의 이걸 사용했던 분들은 정말 24시간 동안에 먹이는 시간 아니고서는 거의 진짜 이러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저는 제가 저료원에 저희 산모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신생아식에 있을 때는 좀 싸매라고 해요. 왜? 엄마랑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랑 떨어져 있고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계속 하루 종일 안고 있을 수 없으니까 캥거루크를 많이 못 해주니까 그때만이라도 잠시 안정감을 느끼라고 해서 사실은 싸매주로 하거든요. 근데 엄마 방에 갔을 때는 엄마랑 친해져야 되겠죠. 그쵸? 근데 친해지려면, 우리가 인간이 친해지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스킨십, 촉각신경 건드려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엄마 방에 들어갔을 때 이러고 갔다가 이러고 가거든요. 이러고 안 왔다 그대로 가요. 먹이고 가든지 안 하려고 하든지. 자,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남편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옷 입고 한 사람 없죠. 그죠? 그리고 스킨십 할 때도 최대한 우리가 알수를 하더라도 어때요? 장갑을 끼는 것보다는 장갑을 벗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을 느끼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최대한의 스킨십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그 사람과 나와의 교감이 되려면 스킨십이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아기하고 엄마가 스킨십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고만 있는 거죠. 좀 더 느낄 수 있는 걸 못 느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엄마랑 있을 동안만은 엄마의 조금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싸기를 조금 벗겨주고, 옷은 다 벗고 안아주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이렇게 싸매개 같은 경우는 조금 벗겨주고 안아주는 게 사실 오히려 이런 모로 반사를 완화시켜주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멀리 봤을 때는. 그 순간을 보지 말고 멀리 봤을 때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엄마가 안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수유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벗겨서 수유하는 게 좋아요. 꽁꽁 싸면서 수유하는 것보다. 가끔 보면 수유하세요 해서 엄마 방에 보내주잖아요. 애들은 이제 옷이 다 작아요. 옷이 커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벗겼을 때 이렇게 이쁘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팔이 이렇게 껴있어요. 이 상태에 엄마가 이렇게 있는지도 몰라, 애기 팔이. 왜? 뭐가 급급해가지고 빨리 먹이느라고.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내가 먹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자세도 좀 안정돼 있어야 되고 뭔가 불편감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엄마 손길로 좀 열면서 어디가 불편하게 되어 있구나라는 거 확인한 다음에 안아주면 그 자체도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단도리를 잘하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신뢰하고 믿으면서 더 빨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고 막 먹이려고 하니까 애기가 먹다가 어때요? 나 못 먹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게 결국에는 빨기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더 긴장되다 보니까는 이 쥐는 것도 어때요? 굉장히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특히 4주에서 5주 사이에 이 쥐는 반사가 되게 강해지거든요. 이게 파악 반사라고 하죠. 쥐는 거를 아까 긴장하면서 잡는 거. 이게 이제 4주 5주에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게 어떤 거에 연관되어 있냐면 급성장시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급성장시기. 우리가 급성장시기는 우리가 3636 외우시면 돼요. 2, 3주, 5주, 6주. 그러니까 이때는 애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때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클 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아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힘든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때 대부분 아기들이 거의 엄마 품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품에만. 그래서 대부분 이때 어머니들 대부분 힘들어하고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 수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 시기 때 제일 많이 이 아이들 긴장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가 아니라 제2의 분들이죠. 산후 도우미분도 될 수 있고, 친정엄마도 될 수 있고, 조리원 같은 경우 저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반사를 엄마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 반사는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아기를 보게 된다면 충분히 이런 속삭이 같은 것도 과감히 버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왜? 일단 돈이 안 들잖아. 이런 거 많이 안 사니까. 생각보다 그것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걸 1, 2개월 때 썼던 분들은 6개월 거 또 사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생아용으로밖에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단계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단계별로. 그러니까는 이 아기는 클수록 계속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못 움직여. 그래서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자요 항상. 왜? 아기 때부터 반사를 이렇게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야지 내가 안정돼 깊이 잘 수 있어 해놨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자고 울 때도 어떻게 울어요? 이렇게 울어요. 그리고 항상 이 관절이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리면 어때요? 굉장히 애들이 어색해하고 놀래고 울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걸 장기적으로 썼던 애들 관절을 조금씩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만져주면 막 얘가 울거든요. 근데 그걸 아기 때부터 풀어준 애 같은 경우는 막 웃어요. 좋아가지고.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지 이거를 너무나 자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반사를 이해하셨다면 분명히 어머님들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실 걸 제가 믿을게요.